유튜브를 하면서 휴식을 잃어버렸다. 퇴직을 하고 몸이 안 좋았고, 그래서 몸을 양생도 하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겁이 많았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마음 편하게 돈 쓰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배짱도 없었다. 일단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다. 집에 있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참 복잡한 순간들이었다. 퇴직하면서 여행도 생각했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그저 나는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 만만치 않다. 쉬고 싶다. 근데 마땅히 쉬는 방법이 잘 모르겠다. 나는 61살이다.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일하고 휴식하고 그게 반복인 것 같다. 일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곳에 사람이 있고 그곳에 사건이 있고 그곳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그런데 휴식은 재미가 있는 것이긴 한데 사람이 없고 혼자만 있다. 사람이 혼자 사는 재미는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다. 함께 일하는 재미? 그런가. 함께 긴장하고 함께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자신의 어떤 위험도 느끼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 일들이 있는데, 사실 휴식이 매우 중요한데 휴식은 배우지를 못해서 휴식을 취해본 적도 없다. 지금은 나에게 휴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휴식을 보낼지 잘 모르겠다. 퇴직 후 요양보호사학원 가서 요양보호사를 따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8일 만에 쫓겨나고, 그런 뭔가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휴식에 대한 지식, 단순하게 그냥 들어놓는 거, 좀 그랬으면 좋겠다. 후련하게 기분 좋게
알아서 깨달아서 내면이 밝아서 즐거워서 생명의 나를 살리는 즐거움, 몸나 오로운 영혼나 즐거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나의 감각과 그리고 느낌에 확인되지 않는다. 언어적인 어떤 표현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의 내면과 느낌과 그런 것에는 잘 도달하지 못했다. 무엇이 어떻게 재밌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렇다. 전화를, 난 61살이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느낌이 든다. 결국은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내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면 참 감사하게 잘 받아주는데 전화를 하지만 전화한 그곳에서도 그렇게 희열, 새로움, 왁자지껄 그런 것도 덜 느껴진다. 지금 나는 뭔가의 내면의 혼자의 다이어트의 복잡한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은 더 복잡하다. 유튜브에 부부가 가치제 면세자 사업자인데 그걸 신고를 해야 된다. 나는 한 번도 나의 결과치를 보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봐야 된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것들이 우울하게 한다. 나는 무엇의 결과치보다는 그냥 그게 몰입해서 그것에 재미 붙이고 사는 것이다.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미를 붙이고 사는 것. 재미 붙이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일 것이다. 휴식 축제, Rest Festival. 한자로는 휴식 축제인데 한자로 표현하게 또 그러네요. 뭔가 후련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랑 원없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랑 내 속 이야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짝은 둘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후련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또 익숙해지지도 않고 그냥 서로 바쁜 거죠. 일하고 나서 밥 한 끼 해서 먹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는 먹는 거, 일하는 것은 하는데 쉬고 휴식하고 페스티벌 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참
참 우습게도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 저는 이제 공직에 있었는데 그 선심성 예산 뭐 그런 쪽에 있으면서 축제 즐기는 거 항상 그런 것들이 밀리더라고요. 생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주거 이런 쪽은 중요시 되는데 휴식, 페스티벌 이런 쪽은 또 민간하고 겹치긴 하지만 더 중요시 된 것 같아요. 신기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게 희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은 똑똑해졌는데 휴식하고 축제 이런 쪽은 좀 내가 느낄 때 나의 좋은 기분, 나의 행복한 기분, 나의 즐거운 거는 뭔 것 같아요. 모든 휴식과 축제는 돈과 연결되는 거죠. 휴식의 목적도 지역경제 발전이라나 이런 이야기를 논리를 붙이잖아요. 개인의 그냥 순수한 휴식, 개인의 휴식 관점의 논리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냥 나는 충만한 즐거움, 내면 충만한 기쁨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요? 충만하다.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얼마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61살까지 오면서 그 많은 힘든 걸 겪고 넘어왔잖아요. 그래 다시 이렇게 어린애로 들어가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좋은데 지금은 61살에 맞는 먹고 사는 문제, 재산, 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무력감과 피곤함과 육체적 피곤함은 아니죠. 시간이 많으시는데 영적 피곤함, 영적 즐거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랑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의 시간이 바쁘니까요. 분명히 나도 이렇게 그 휴식과 페스티벌 이런 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와 똑같은 동년배 친구들도 분명히 외롭고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정작 내가 전화를 하게 되면 불편해한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이렇게 혼자 있는 순간 휴식을 취할까? 왜 그들은 나의 전화를 즐겁게 받을 수 없을까?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여유있게 나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속에 후련하게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을 토해내고 또 전화를 하면서 혹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면에서 토한 걸 받으면 그곳에 맞아 공감을 하게 되면 그게 어쩌면 휴식과 축제가 아닐까 싶다. 정이 들면 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정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즐기고 함께 살고
그런 것이 정의잖아요. 자신의 조건이 바뀌잖아요. 모두가 평범하게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특별한 조건 속에서 생존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재미를 느끼려면 나이가 정을 주고 또 함께 있는 사람 같이 정을 느끼는 거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 뭐가 재밌어야 하겠지만 아니거든요. 함께 모여 살면 정분이 쌓이거든요. 왜 정분이라고 했을까요? 분자가 들어가네요. 정이 쌓이거든요. 정은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기를 원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일 수도 있죠. 휴식, 축제. 휴식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동안 쉼이 휴식이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말도 그렇고, 좀 그래요. 친한 친척끼리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면 그게 큰 휴식이거든요. 결국 휴식 축제는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같이 먹고 같이 깔깔거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서로 헛소리하고 그런 것이 휴식 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편 내려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휴식을 취할 때 각자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한 달라서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계절마다 찾아오는 어떤 축제가 있잖아요. 계절, 한식, 유도, 여러 민간적인 축제가 있죠. 못 살았다고 할까요? 좀,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 못했지만, 매달 있는 축제가 다 지금 많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보름도 있잖아요.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간에서 있는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축제를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이미 우리는 현생 축제가 되지 않고 역사 속의 이야기로 돼버렸잖아요. 팔관의 연등 행사? 절에서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했을까요? 그것도 매달에 한 번씩 그런 축제를 만들어 놨을까요? 혼자 살며 지친 것을 매달에 한 번씩 함께 똑같은 어떠한 즐거움, 함께 긴장을 풀고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축제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제도 모두 경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마음껏 후련하게 뭔가 완전히 쉬는 그런 게 딱히 없으니까요. 저는 61살인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후련하게 함께 이야기하고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먹어야 되잖아요. 또 잠도 자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네. 근데 이제 60이 넘으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죠. 그리고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재밌게 공동의 어떤 그 내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후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죠. 노는 것, 휴식치 않은 것, 축제 이런 것들이 희생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물론 일 속에 또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가 즐겁죠. 휴식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년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죠. 근데 정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못하죠. 요즘 느끼는 것은 그래요. 저는 휴식을 취하고 싶거든요. 피곤해요. 그런데 저도 일이라는 거 있으니까 일이 즐거워서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즐거워서 일하는 유튜버 즐겁거든요.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 힘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는 게 재밌게 휴식 취하면서 삶과 일과 휴식과 뭐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한다는 것. 휴식. 휴식을 제대로 즐긴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재밌게 산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전 다른 사람과 후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후련하게 이야기해 주려면 내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후련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같은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결국 후련하게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 한잔하면서 느림의 미학, 여유, 웃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그 순간순간 떠오른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것이 안 되니까 AI 그리고 개, 강아지 뭐 이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문을 연다는 것은 안전해야 문을 열잖아요. 같은 편이야 문을 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손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애절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 애절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존경해주고 기분 좋게 해서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어렴풋이 느끼지만 어렸을 때 삼촌들,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그렇게 있을 때 저는 버릇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걸리 한 잔을 먹고 그들의 삶은 약간의 그 비합리성이 있었고 그렇지만 정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대신에 그때 걱정스러운 거는 생산성은 떨어졌어요. 참 어렵죠. 생산성, 돈 버는 것과 휴식, 축제 참 어렵죠.
우리는 돈 벌고 생산하는 쪽은 조금 잘해요. 그런데 쉬고 휴식을 취하고 함께 노는 것은 그것이 제약처럼 느껴져서인지 몰라도 잘 못해요. 함께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산다는 것은 일도 해야 되지만 재밌게 놀아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나는 노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재밌게 놀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고 싶은 사람 찾아도 또 그 사람도 늘 일만 하니까 그 사람들 관점에서 또 일하는 사람 관점에서 노는 사람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올바른 휴식과 올바른 축제, 휴식, 레스트, 페스티벌, 기분 좋게 깨달음, 밝은 명, 즐거움, 생명의 나를 살리는 즐거움, 몸나 어려운 영혼나 즐거움, 좀 즐겁게 살고 싶어요. 나의 내면은 밝게 해서 기분 좋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누군가가 지금 우리 이렇게 공감적인 느낌을 받으면 그분도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논다는 말이 논다, 즐겁다, 재밌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재밌단 말도 즐겁단 말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짜증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데 이 세상에 다 짜증난 일밖에 없죠. 페스티벌은 함께거든요. 함께 노는 게 페스티벌이죠. 레스트는 혼자 휴식을 취하는 게 레스트고요. 휴식은 혼자 취하는 거, 축제는 함께 노는 거잖아요. 휴식도 온전한 휴식이 없고 축제도 함께 노는 축제도 없어요.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함께 노는 문화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저는 지금 60살 되니까 피부를 받았거든요. 가족끼리 모여서도 놀고 싶고 친구끼리 모여서 놀고 싶은데 오직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동호회 그런 것 같아요. 함께하는 어떤 취미생활 같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 뭐 크리스마스 뭐 석가탄신일 뭐 이런 쪽도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또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고 나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축제를 즐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기분 좋은 깨달음, 밝은 명, 즐거움, 생명의 나를 살리는 즐거움, 몸나 어려운 영혼 나를 즐거움 이 문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로 어떻게 내가 그런 즐거움을 느껴야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기분 좋게 살고 싶어요. 깨달아서 살고 싶어요. 내면이 밝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싶어요. 생명의 나를 살리는 즐거움. 우리 스님들은 그 차를 이렇게 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있잖아요. 뜻맞은 사람끼리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후련해지잖아요. 저는 후련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내면이 청소가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진짜 맞았을 때, 그건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의 영혼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큰 기쁨이죠. 대화의 즐거움이랄까요? 오늘 대화란 단어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냥 자담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좀 즐겁고 싶어요. 좀 휴식 좀 취하고 싶어요. 함께 동질감 느끼면서 함께 이렇게 재밌는 축제감도 느끼고 싶어요. 저는 혹시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소소한 재미, 내면의 진실을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런 재미를, 휴식 축제, 이런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물과 다른 게 뭐죠? 서로 말하고 공감하고 알고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후련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 영혼의 즐거움이니까요. 그런 휴식과 축제를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축제를 느끼고 싶어요. 저는 많은 피로를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지자, 스승이 나타나서 제가 늘 졸라서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무지한 나를 밝게 하고 모르는 나를 밝게 해주는 그런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승님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몰입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순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와 이야기해 준다면 좋겠어요. 저는 AI도 싫고 개도 싫습니다. 우리 서로 품앗이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의 이야기하고 기껍게 듣고 싶지 않더라도 나하고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를 친구. 저도 친구가 되어줄게요. 혹시 어떤 사람 저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요? 우리 하면 그런 좋은 친구예요. 끊임없이 속에 흘러온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혹시 몰랐던 것을 알면서 몰라서 있었던 그 무지의 어떤 더러움을 일순간에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깨달아지고 밝아지는 그런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과 축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AI 그리고 개하고 살지 말고 우리 인간끼리 살면 어때요? 좀 걸어다닐 때 좀 그래졌으면 좋겠어. 어느
시청이나 이렇게 구청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곳에 앉아 있어서 서로 무진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아마 저만 그럴 거 아닐 거거든요. 61살의 많은 사람들도 정말 인간성이 있는 인간 본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우리 숨기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해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요. 이제 우리는 상부상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 기분 상태 꿀꿀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거. 꼭 어른 되면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가무가 있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보고 노는 것인데 시끄럽다고 난리가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음악 소리가 나면 즐거울 텐데 음악 소리가 슬프다고 막 소리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야 맞는데 나지 않습니다. 애기 울음소리는 음악보다 더 즐거운데 아마 아파트 주민은 애기 울음소리 난다고 뭐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타인과의 좋은 교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 공터가 있는 곳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실 갔다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실. 밖에 나가서 아내에게 마실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냥 공터에 가서 남자들끼리 앉아서 담배 피우고 시닥거리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이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싫었는데 60 하나를 돼 보니까 그런 것도 더 그리워집니다.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저 자랄 때는 친척은 멀리 있잖아요. 전부 친척이 아닌데 그냥 막걸리 한 잔에다가 서로 이럴 때 돕고 하면서 끈끈한 정이 있어서 오히려 이웃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정으로 맺어진 이웃사촌들이 삶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기쁨에 그리고 함께 하는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아파트라 이웃사촌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도 있었죠. 저는 60대고 70대인데 계속 인사를 드렸더니 웃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웃어주면 그 웃어주면 그 동이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좋아해라는 그 웃음 속으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자연적 기분 좋음을 우리는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사는 즐거움, 그렇게 웃어주는 거죠. 만나면 헛소리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런 거 긴장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해소되고 그냥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는 기분 좋게 깨닫고 밝으면 즐거움, 생명의 나를 살리는 즐거움, 몸나 어려운 영혼 나 즐거움, 이걸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했지만 이걸 특별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외로울까요?
제가 너무 우울할까요? 외롭고 우울하면 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즐겁게 애를 써봐도 함께 어떤 사람은 코미디언이 되고 어떤 사람 들어주고 또 내가 코미디언이 되어 어떤 사람 즐겁게 해주고 그런 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휴식, 축제, 레스트 페스티벌, 레스트는 혼자 즐기는 거죠. 페스티벌 함께 즐기는 거잖아요. 휴식과 축제, 일과 휴식과 축제, 일도 잘해야 되고 휴식, 축제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를 위해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을 위해 사는 것인지, 우리는 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익스큐즈 하지만 휴식 축제를 위해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61살이 됐는데 신선노름, 그 신선노름은 귀신신사 신선선자잖아요. 귀신으로 신선에 대해서 노는 거죠. 그 신선노름은 그렇지 않을까요? 기분 좋고 깨달음이고 밝고 즐거움, 생명의 날 살리는 즐거움, 몸나 우러운 영, 나 즐거움, 이게 신선노름이 아닐까요? 생명이죠. 생명, 나을 생자, 밝은 명자죠. 이 명자라는 것은 내면을 밝게 해주는 거죠. 밝게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 이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것과 밝은 것이 같이 있잖아요. 밝은 명자라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명랑하다는 뜻이거든요. 명랑한 나, 밝은 나, 기쁜 나, 여기는 어디서 올까요? 휴식과 축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친 몸을 휴식을 취해서 회복하는 거이고, 축제는 함께 즐겁게 춤추고 징추고 깽가리치고 장난 하는 거.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보름달에 막 사물놀이가 아니죠. 농악. 그냥 징추고 당구치고 서로 그냥 떠들고 그렇게 함께 해서 했는데 점점점 함께는 사라지고 항상 혼자서 격리되는 그러한 이상한 문명이 발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아쉬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채우지 말고 내가 아쉬우니까 전화하고 아쉬우니까 가고 그러죠. 유붕 공자에 그런 게 있죠. 친구가 찾아오면 얼마나 즐거운가. 아쉬워서 찾아가는 거죠. 친구가 그립고 친구랑 이야기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하도 가까운 마을 사람, 가까운 동네에서 따돌림 당해서 먼 산골짝 이쪽에 사는 친구 찾아갔습니다. 그냥 도장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면 그 친구는 좀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는 내가 가니 또 즐거웠습니다.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서로 찾아다고 하는 것도 또 귀찮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몸으로 하는 자체를 귀찮게 여겨집니다. 찬송가도 책을 갖고 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몇몇 가수가 앞에서 부르고 분위기 만들어주는 목사가 설교하고 듣고만 옵니다. 노래를 부르진 않고 듣고 내가 하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TV도 누가 하는 거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으로 두드리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 공간에서의
체감을 느끼면서 그러한 즐거움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런 휴식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영화관에 영화 보듯 TV에 TV 보듯 설교하는 것 듣듯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데 61살이 보니까 삶에 지쳐있고, 61살이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 모습도 마음 모습도 다 구분정정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축제와 적당한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살아갈 때 매우 행복이 조건이고, 생명의 나를 살리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만 하고 몸이 지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밤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친구와 함께 어떤 가성비 높은 여행 가서 여행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혹은 고스톱 던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참 긴장이 됩니다. 제가 유튜버를 했는데 유튜버에 나오는 통계는 잡혔는데 그게 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오늘 드디어 통장을 찍어본 날이고, 또 세금 때문에 통장을 찍습니다. 저는 세금 아니면 결과를 보고 싶지 않은데요. 유튜브도 영업신고를 하고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업신고하기엔 부가시대 면제사업자라고 있거든요. 부가시대 면제사업자 신고기간이 2월 11일까지 해가지고 저는 부득이 제가 제 소득이 얼마 발생했는가를 알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몸이 가볍지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친구가 필요하고 저처럼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면 저하고 이야기해요. 유튜브로 만났지만 저는 동성이 좋습니다. 남자끼리. 여성은 무섭거든요. 그냥 동성끼리. 철학적 이야기, 인문학적 사유, 뭔가 우주 질서, 말도 안 될지 몰라도 그런 우리 61살에 맞는 인생의 담론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내면이 후련한 그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휴식 축제, 올바른 휴식을 취하고 축제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공감으로 함께 재밌게 사는 그러한 좋은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오전 6시 39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좀 그래도 후련하잖아요. 누군가는 빠져서 공감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또 일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제가 유튜브가 일도 되기도 하고 기분 좋음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직에 있을 때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독백, 혼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유튜브를 보아주셔서 얼마의 소득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신고할 수 있는데, 저 통계는 잡혔지만 또 실제로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드디어 저희 통장을 찍어보는 날이어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기쁩니다. 기쁨보다는 좀 답답해요. 세금도 내야 되는 이 세금이라든가 수익은 벌써 어떤 딱딱하잖아요. 인간미가 멀어지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휴식 축제, 휴식, rest and festival, 기분 좋게 깨달음, 밝은 명, 즐거움, 생명의 나를 살리는 즐거움, 몸나 우러운 나의 즐거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